혹시 집에서 드시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냉장고에 아무 생각 없이 넣고 계신가요? 매일 우리 밥상에 오르는 소중한 음식들, 그저 시원하게 보관하면 다 신선하게 유지될 거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습관처럼 냉장고에 넣어두는 음식들 중에는 오히려 냉장 보관 때문에 맛과 영양을 잃고 심지어는 상하거나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냉장고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가전제품이지만 모든 음식의 만능 해결책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의 차가운 환경 때문에 특유의 향과 풍미를 잃고 질감이 변하며 심지어는 숙성 과정이 멈춰버려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매일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음식 보관법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운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9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소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 보관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윤조아. 자,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오이 식탁에 빠지지 않는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감자의 전분 성분 때문인데요. 감자를 차가운 온도에 두면 전분이 당으로 빠르게 변환됩니다.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커지고요. 맛도 퍽퍽해지고 단맛이 강해져서 감자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잃게 됩니다. 또 식감도 물러지고 변색될 수 있어서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조림이나 감자전, 감자국 같은 요리에 사용했을 때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셨던 건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자를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 종이봉투나 상자에 담아두는 것이 좋고요. 양파와 함께 보관하면 서로가 빨리 상하게 할 수 있으니 감자와 양파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통째로 넣어두면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습한 냉장고 환경은 양파의 바깥 껍질을 빠르게 부패시켜 속까지 무르게 만들어요. 양파는 습기에 매우 약한 채소라서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싹이 나거나 썩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양파 특유의 강한 냄새가 냉장고 안에 다른 음식들에 배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샐러드나 볶음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한식 요리에 양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신선하지 않은 양파를 사용하면 음식 전체의 맛을 해칠 수 있겠죠. 양파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타킹이나 양파망에 넣어 걸어두면 공기가 잘 통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썰어둔 양파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맞지만 통 양파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 한식의 핵심 마늘입니다.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마늘이 싹을 틔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싹이 난 마늘은 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맛과 향이 약해지고 심하면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또 물러지거나 고무처럼 변질되어 요리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마늘에서 끈적한 진액이 나오거나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보관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인에게 마늘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식재료인데 신선하지 않은 마늘은 요리의 풍미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망에 넣어 걸어두거나 통마늘은 신문지에 싸서 박스에 보관하면 좋고요.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달콤하고 상큼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토마토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화학 성분들이 차가운 온도에서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토마토는 특유의 달콤하고 새콤한 향과 맛을 잃고 심지어는 흙 같은 밋밋한 맛이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부드러운 과육이 물러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식감도 떨어지죠. 토마토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맛이 깊어지는 과일인데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이 숙성 과정을 멈춰버리거나 방해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끝까지 익지 않고 그대로 상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름철에 즐겨 먹는 시원한 토마토나 샐러드에 들어가는 토마토의 신선한 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토마토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놓아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며칠 정도만 실온에 보관하고 빨리 먹는 것이 좋답니다. 이 네 가지 음식만 제대로 보관해도 냉장고 공간도 확보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냉장고와 상극인 음식들을 더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의 주식이나 간식이 되어주는 빵입니다. 흔히 빵을 더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냉장 보관은 빵을 더 빨리 굽고 맛없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빵은 차가운 온도에서 전분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과정 때문에 빵의 수분이 날아가 푸석푸석해지고 딱딱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이 말랐다, 빵이 굳었다 라는 상태가 됩니다. 상온에 둔 빵보다 냉장고에 둔 빵이 훨씬 빨리 노화되어 버리는 거죠. 갓 구운 빵의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기대했다면 냉장고에 보관된 빵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나 토스트를 만들 때 냉장고에서 꺼낸 빵은 아무리 데워도 처음의 맛을 되찾기 어렵고요. 빵은 상온에서 이틀 정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잘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먹기 전에 실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갓 구운 빵처럼 촉촉함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빵을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달콤한 꿀입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꿀의 특성 때문입니다. 꿀은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결정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액체 상태의 꿀이 설탕처럼 하얗게 굳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화된 꿀은 영양 성분이나 맛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숟가락으로 뜨기 힘들 정도로 딱딱해져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따뜻한 물에 녹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에 사용하기도 어려워지죠. 꿀은 본래 실온에서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풍부해서 세균 번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꿀을 가장 좋게 보관하는 방법은 서늘하고 건조하며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밀폐된 용기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꿀은 냉장고가 아니라 부엌 찬장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커피입니다. 특히 커피 원두나 갈아놓은 커피 가루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커피의 맛과 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커피는 주변의 냄새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 냄새, 반찬 냄새 등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는데 커피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 모든 냄새를 흡수해 커피 본연의 섬세한 향을 잃어버리고 잡내가 섞이게 됩니다. 또한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변하면서 커피 원두나 가루의 수분이 응결될 수 있고 이는 커피의 풍미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긋한 아로마와 깊은 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커피를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커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하며 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소량씩 나누어 밀폐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실 때마다 꺼내 마실 양만큼만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향을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후숙 과일이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익는 속도와 신선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덜 익은 딱딱한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넣으면 익는 과정이 멈춰버려서 계속 딱딱한 상태로 유지되거나 제대로 익지 못하고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서서히 익어가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극대화되는데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이를 방해하는 것이죠. 반대로 잘 익은 아보카도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어도 과육이 물러지고 갈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직 덜 익은 아보카도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두어 자연스럽게 후숙되도록 합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면 에틸렌가스가 나와 후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아보카도는 며칠 이내에 먹을 것이라면 실온에 두어도 되지만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며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반으로 자른 아보카도는 씨를 제거하지 않은 채 랩으로 잘 감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드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좋아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바나나의 껍질이 빠르게 검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바나나의 세포벽을 손상시켜 바나나 껍질의 효소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껍질이 검은색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껍질이 검게 변했다고 해서 속까지 상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고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덜 익은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 과정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가 되지 않고 떫은 맛이 나는 딱딱한 상태 그대로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바나나를 사와서 실온에 두면 노랗게 익어가는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과정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나나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온, 특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거나 평택하게 두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줄기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 익은 바나나를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믹서에 갈아 바나나 주스를 만들거나 얼린 바나나를 통째로 간식처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할 9가지 음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네요. 어떠세요? 평소에 무심코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들이 많으셨죠? 감자는 퍽퍽해지고 양파는 물러지고 빵은 금방 굳는 이유가 단순히 상해서가 아니라 냉장고 보관 때문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음식 본연의 맛과 영양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던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9가지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것들이니 이제부터는 냉장고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주방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하고 식탁이 늘 신선한 맛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지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느낀 점이나 평소에 음식 보관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추가적인 팁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 꾸준히 얻어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욱 풍요롭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